아침마다 나는 아이들의 숨을 하나로 모았다. 서로 다른 톤, 삐끗한 박, 무심코 튀어나온 장난 섞인 비명까지도 내 손짓 하나로 줄을 세웠다. 음이 맞아 들어가며 교실 공기가 바뀌는 그 순간, 세상은 잠깐 아름다웠다. 그게 내 일의 전부이자 인생의 의미라고 믿었다. 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 믿음이 끊어진 날은 4월. 창문을 두들기던 비가 유리컵을 넘치게 하듯 정신까지 넘쳐오르던 오후였다. 발신자 표시는 낯설었다. 보훈병원 응급실. 짧은 침묵 뒤 누군가가 읽듯 말했다. 척추 손상, 하반신 마비 가능성. 그 한 문장이 나를 안쪽에서부터 갈라놓았다. 바퀴 달린 침대가 닫힌 문 사이로 스쳐 지나가고 푸른 수술복이 바다처럼 출렁였다. 들거 주위에 아버지 정병우. 평생 망치와 못으로 집을 세우던 손이 축 늘어져 있었다. 피보다 먼저 젖어 있던 건 셔츠였다. 비였다.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마지막 한마디는 천둥보다 조용했지만 심장 속에서는 폭풍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날 이후 집은 병실로 개조됐다. 리빙룸 중앙엔 전동 침대, 벽에는 수액 거리. 욕실의 찬 타일 위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붙었고 TV 소리 대신 산소포화도 경고음이 났고 길게 울었다. 비. 리듬감 있게, 그러나 무자비하게. 피아노 덮개에는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다. 새벽마다 알람 대신 아버지의 거친 숨이 나를 깨웠다. 젖은 천으로 몸을 닦이고 아력을 빻아 물에 개어 삼키게 했다. 학교에서는 건반을 눌러도 소리 대신 울음이 튀어나왔다. 아이들의 노랫소리는 칼날처럼 살갗을 긁었고 내가 맞추던 화음은 어느새 불협의 장벽으로 변했다. 그때 아버지가 창밖의 잿빛을 바라보며 낮게 흘렸다. 그날 그 사람 눈빛이 젖지 않았어. 운전자요? 아버지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가 그렇게 퍼붓는데도 그 눈만은 마르더라. 미안한 눈이 아니었어. 젖지 않은 눈. 섬뜩한 단서 하나가 귓속에 박혀 잠을 긁었다. 동생 유나는 부산에서 변호사로 살았다. 현실, 절차, 기한. 그녀의 언어는 늘 정확했고 그래서 차가웠다. 오빠, 병원비 청구부터. 감정보다 순서가 먼저야. 옳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나는 어느 새벽 어둠을 밀치고 차에 올랐다. 도망이 아니라 살기 위해. 숨을 배우기 위해.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빛과 어둠을 교차시키며 박자를 만들었다. 빛, 어둠, 빛, 어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금간 유리를 어루만지듯 말했다. 누군가를 떠나야만 다시 자신이 보인다. 나는 알았다. 이것은 탈주가 아니라 생존 훈련이었다. 이름이 예쁜 표지판 하나가 눈을 붙잡았다. 고운강.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포장길 끝에 작은 마을이 숨을 쉬고 있었다. 붉은 벽돌 몇 채, 달구름, 강 위엔 안개가 부드럽게 걸렸다. 하얀 간판 하나, 강가온 민박. 강가에 따뜻함이 있다는 뜻일까? 이름이 먼저 품으로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햇살이 묻은 얼굴이 말했다. 손님이세요. 방, 있습니다. 주인 한세진. 고지어 하얀 앞치마를 두른 이다연. 그리고 6살 도겸이의 웃음이 마당을 띄었다. 그 웃음은 오래 잠겨있던 내 심장을 툭 두드렸다. 방 창문 밖으로 강이 반짝였고 물빛은 눈물처럼 맺혔다. 다연이 말했다. 여긴 사람 숨소리가 남아요.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흙냄새, 젖은 풀, 강바람, 밤벌레 소리. 소리들이 나를 다시 조율했다. 다연은 어느 밤 조용히 물었다. 도윤 씨, 도망 온 거죠? 아버지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날 보더니 짧게 말했다. 그럼 돌아가야죠. 다만 돌아가기 전에 쉬는 법부터 배우고요.
그 말이 쇠지렛대처럼 박혀 굳은 마음을 살짝 들어 올렸다. 평화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낮게 깔린 엔진음 검은 SUV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 앞에서 멈췄다. 구두가 흙을 밟는 소리, 문틈으로 스며드는 도시의 길든 향수. 세진아, 오랜만이다. 말끔한 양복, 건조한 미소. 문태식. 이름 하나에 공기가 식었다. 그날 저녁, 식탁의 젓가락 소리는 어색하게 비틀렸다. 그 사람 예전에 같이 일했어요? 다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세진은 한참 침묵하다 겨우 입을 열었다. 지금은 개발업자야. 이 근처 땅을 저가로 사들이고 있어. 리조트 들어오면 동네가 바뀐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틀 뒤 라디오가 내 손에서 빗자루를 떨어뜨렸다. 3년 전 부산 해안도로 뺑소니 트럭 사건의 피의자 문태식 아버지 사고 당시 경찰이 흘렸던 이름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찍고 지나갔다. 밤, 세진이 내게 털어놓았다. 비가 오던 날, 태식이 운송을 강행했어. 브레이크가 나간 트럭이 미끄러졌고 그 아래 당신 아버지가 있었지.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그때 부엌 문이 열렸다. 다연이 나와 서 있었다. 깊게 깨문 입술, 떨리는 숨. 그 트럭 기사 제 여동생이었어요. 수진. 그날 이후 사라졌습니다. 모든 조각이 한 사람을 가리켰다. 문태식. 사고, 실종, 개발, 도망은 끝났다. 다음 새벽, 나는 부산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강가로 돌아왔다. 햇빛이 물 위에 길을 내었다. 도겸이의 작은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고 강 쪽으로 달렸다.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속삭였다. 들리냐? 물소리, 새소리 저 아이 웃음 음악 같다. 그 순간 멈춰있던 내 삶 한 귀퉁이가 딸깍 하고 열렸다. 그 즈음 유나가 나타났다. 검은 자켓, 단정한 머리, 서류 가방. 오빠. 아버지 사건은 서류상 종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시 종결이야. 담당 형사가 예전에 압력받았대. 그녀는 태블릿을 펼쳤다. 2019년 4월 12일 오후 3시 17분. 현장 옆 카페 결제 내역 문태식.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우연처럼 USB 하나가 들어왔다. 검은 케이스, 라벨엔 청석 개발, 폴더 몇 개, 그리고 마지막 파일 하나. 2019.04 사고 정리 최종. 딱 한 줄. 사고 정리 완료. 손실 인원 2명. 외부 보고 불필요. 차갑디 차가운 문장 하나가 벽처럼 쌓여있던 거짓을 안쪽부터 무너뜨렸다. 유나는 자료를 백업하고 표준 절차와 진술 구조를 짰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야, 오빠. 증거 체계, 일관성, 절차. 내가 맡을게. 대신 오빠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화음을 맞추던 사람이니까. 이번엔 진실의 화음을 맞추면 된다. 세진이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다. 처음엔 모두 주위를 살폈다. 괜히 나섰다가 태식 사람들 그러나 누군가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그날 브레이크 등이 안 켜졌어요. 한마디가 둘이 되고 셋이 됐다. 비가 쏟아졌는데 누군가 웃고 있었어요. 사고 직후 사람이 하나 사라졌지요. 떨리는 증언들이 모여 커다란 그림의 윤곽을 잡았다. 나는 녹음기를 켜고 물었다. 그날의 냄새, 빗방울의 크기, 들었던 말 다 말해주세요. 목소리들은 서툴렀으나 진심이었다. 그 진심이 리듬을 만들었다. 공청회 날 먹구름이 강가를 덮었다. 강가 리조트 개발 사업 주민 공청회. 문태식은 단상 위에서 미소를 띄웠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감정은 내려놓고 그의 말은 유려했고 그래서 더 독했다. 다연이 일어섰다. 당신이 말하는 발전은 사람을 깔고 세운 콘크리트입니다. 유나가 금융 흐름과 카페 결제를 내밀자
태식의 미소가 딱딱하게 굳었다. 근거 없는. USB가 스크린에 연결됐다. 비 오는 밤, 번개, 젖은 아스팔트. 대시보드에 떨리는 프레임, 조수석의 젊은 여자 수진. 오늘은 운행 중단해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사장님이 직접 내려온다. 오늘 못 옮기면 멈춰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화면이 돌아가며 시야가 바닥에 떨어졌다. 검은 구두, 양복 바지, 젖지 않은 우산의 로고 청석개발. 회의실이 잠겼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경찰이 들어왔다. 청석개발 대표 문태식 씨,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 소리가 공청회의 종소리처럼 울렸다. 태식은 끌려가며 낮게 중얼거렸다. 진실 따위는 오래 못 가. 나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답했다. 거짓은 더 빨리 썩습니다. 그날, 비가 다시 내렸다. 나는 강가로 걸어가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다 밝혀졌어요.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물 위에 길을 냈다. 그 길은 어둠을 통째로 끌고 나갔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왔다. 버드나무가 새잎을 틔우고 아이들의 웃음이 마당을 메웠다. 언론이 떠난 자리엔 묘한 평화와 결심이 남았다. 세진은 주민들과 강가온 협동조합을 세웠다. 우릴 밀어내던 리조트 대신 우리가 우리 땅을 지키자. 작은 카페, 체험장이 생겼고 강물 위로 웃음이 번졌다. 유나는 서울과 마을을 오가며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었다. 법은 결국 사람을 위한 도구야. 그녀의 눈빛은 처음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했다. 아버지는 물리치료로 조금씩 몸을 깨웠다. 목발로 마당 끝 벤치까지 나왔다. 어느 아침, 강가를 함께 걸으며 아버지가 말했다. 내 다리가 다시 움직이는 게 기적 같다. 기적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아버지는 웃었다. 그 웃음은 내가 처음 피아노를 칠 때 뒤에서 지켜보던 그 표정과 닮아 있었다. 나는 다시 피아노 덮개를 열었다. 도레 미 다시 도. 그 단순한 음들이 말해줬다. 살아있어. 강바람이 건반 위를 지나갔다. 비의 타격음, 아버지의 숨, 아이의 웃음, 다연의 콧노래, 세진의 도끼질 소리, 유나의 키보드 타건. 모든 소리가 한 곡으로 꿰어졌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젖은 눈의 노래. 젖어있던 시간은 끝내 노래로 되돌아왔다. 그 뒤로의 싸움은 감정으로 무너지는 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버티는 싸움이었다. 법은 기록으로 움직였지만 기록의 바닥을 지탱한 건 서로의 호흡이었다. 우리는 차가운 문장 하나, 손실 인원 2명. 외부 보고 불필요. 를 사람의 말로 바꿨다. 사라진 두 사람을 잊지 않겠다. 협동조합의 창고 벽에는 마을 아이들이 그린 벽화가 걸렸다. 비 오는 길,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세 사람, 그리고 흐려지지 않는 눈. 밤이 되면 나는 회관에 놓인 낡은 스피커를 켜고 녹음들을 재생했다. 떨리는 증언들, 분노를 눌러 삼킨 숨, 눈물로 이어진 문장. 처음엔 불협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나는 그 소리들이 자연스럽게 화음이 되고 있음을 들었다. 서로 다른 음색이 서로의 빈 곳을 메우며 하나의 곡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평생 하던 일, 남의 소리를 맞추는 일이 이번에는 세상을 산소로 바꾸고 있었다. 어느 저녁, 유나가 내 옆에 앉아 말했다. 오빠, 이제야 알겠다. 진실을 증명하는 것보다 그 진실이 누군가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넌 진짜 변호사가 된 거야. 유나는 웃었다. 그럼 오빠는 진짜 음악가로 돌아오고. 나는 원래 그랬어. 다만 잠깐 잊었을 뿐. 마당에서는 도겸이가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에게 윙크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내일은 낚시. 좋지. 근데 물고기가 너보다 힘이 세면 어쩌냐. 아빠 부르면 되죠. 웃음이 강바람을 타고 퍼졌다. 물결 위로 너울지는 빛처럼 잔잔하고 확실하게.
나는 매듭을 지으며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회복담이 아니다. 숨을 되찾는 사람들의 합창이다. 젖은 눈으로 견딘 시간이 끝내 선율이 되어 누구의 어둠 위에 얇은 다리를 놓아주는 이야기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부탁한다. 혹시 당신에게도 젖지 않은 눈이 있었나? 혹시 당신 안에도 오래 젖어 있던 문장이 있었나? 그걸 들려달라. 우리의 다음 화음은 바로 거기서 시작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고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